먼저 이제 문제의 수준은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은데, 기출문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쉬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문제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우리 30회부터 지금 풀어왔는데요. 이제 24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은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죠. 거기서 원칙 줄것이고요. 그 원칙은 바로 위에다 써요. 유효죠. 유효. 그래서 원칙은 유효가 돼요. 자,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무효를 줄것이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알 그러면 되죠. 악이나 과실인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에어컨 좀 틀면 안 돼요. 자, 2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사실 1번은요.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보면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맨 끝에요. 도달이죠. 여기요. 도달.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되고요. 여기다 두 가지를 써 청약과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요. 청약과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청약은 우리가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승낙이 있죠. 승낙은 도달주의냐 대화자냐 격지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청약 자체는 무조건 도달주의니까 여기서 청약은 도달해야만이 우린 것을 청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제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란 말이나 해제란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자가 줄고요. 과실 없이 가장 중요해요. 과실 없이 바로 밑에 여기요. 공시송달 줄고 우리가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실 없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실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지 못할 때 뭐로 한다? 공시송달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5번은요. 보통우편 줄고요. 우리는 보통우편 그 다음에 써요. 거기다가요. 신문광고요. 보통우편이나 신문광고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래서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죠. 옆줄 긋고요. 거기다가 등기우편하고요. 내용증명우편이요. 그래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은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이렇게. 자, 42번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건 효력 요건이죠. 봐요. 우리가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죠?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관청의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2번 농지증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을 줄고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등기할 때 제출 서류죠. 등기.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지증이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농지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이것은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에요. 3번이나 나왔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번 무경험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경험 항상 뭐다? 일반이다 특정이다. 일반이다. 딱 그게 키워드죠. 거래 일반 동그라미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틀렸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끊어야 되겠죠. 특정 동그라미 X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 거래 일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는 말이 뭐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궁박 동그라미하고 궁박 본인 기준이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자, 여기 줄거 어느 하나가 필요 줄거 어느 하나 줄거 어느 하나에서 하나 동그라미하고 하나만 증명하면 돼. 입증. 우리가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몇 개만 하나만 입증하면 돼. 왜? 한 개만 있어도 불공정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다음에 줄고 부재소 합의. 우리가 부재소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 말이죠. 부재소 합의죠.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보면 여기다 써 어촌계 우리 총류죠. 어촌계 총회 결의 이 말이죠. 어촌계 총회 결의 그것도 옆줄을 긋고 불공정할 수 있어. 불공정. 그래서 불공정에 해당하면 그것도 무효가 돼. 그래서 어촌계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 좋은 말 써놨죠?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맨 밑에다 써 5번 옆에다가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 이렇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옆줄 긋고 추인 X 추인은 안 돼. 뭐는 되는데 전환은 되는데 뭐는 안 돼. 추인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44번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원 줄고요. 여기요 98만원에 매도하려 했는데 이걸 뭐라 하죠? 여기는 의사라고 그래. 98만원 그것을 써 줄 긋고 의사 이렇게요. 그런데요 청약서는 뭐죠? 표시죠. 평방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 89만원 줄고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요 의사 표시가 있죠. 의사주의에서 의사는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 써 면허 98만원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돼.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89만원 줄고 표시라고 그랬죠. 거기는 뭐하고 연결돼?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돼. 규범적 해석 이렇게요. 89만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했다.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사주의 의사 표시가 잘못됐죠. 의사는 98만원인데요. 지금 표시는 89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원래는 자기는 98만원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89만원에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89만원에 사라는 그 표시를 듣고 상대방은 을이 승낙 줄고 이것은 89만원으로 승낙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89. 그 후 X토지 시가가 평방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요 이것을 누구한테 또 팔아먹었다? 병에게 줄고 병에게 이중양도죠. 그래서 평방미터당 158만원 평방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전했죠 지금.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기 을이 승낙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해석으로 보면은 89만원의 계약이 성립하죠.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89만원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갑이 다시 이것을 병에게 팔아먹었죠. 그래서 병에게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중매매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법률행위 해석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중양도의 부분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죠. 1번은요. 갑은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서 지금 여기 보면 기망이란 말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래서 갑을 을을 기망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없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봐. 이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89만원의 계약이 성립하죠. 줄고 89만원의 성립 이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법률 해석이니까.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지금 병 동그라미요. 병은 뭐죠? 이중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의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적극 가담. 지금 그 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럼 병 동그라미 병명의 할 때 병 동그라미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자, 옆줄 긋고 적극 가담해야 무효. 지금 그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극 가담해야 무효인데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일 갑과 을이 평방미터당 98로 합의 줄고 98만 원으로 합의 동그라미 이퀄 의사주의 이렇게 의사주의 합의죠. 둘이 의사주의 이퀄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면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잘못 실수해서 89만 원으로 기재 줄고 89만 원으로 기재서 이걸 뭐란다?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면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착오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없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요? 9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9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 줄고 적극 가담한 병 줄고 여기 줄었어요. 써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예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도모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 등기의 명의가 절대적으로 무효이죠. 그래 어떻게 한다? 선의의 정 줄고 선의의 정은 이퀄 소유권 X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왜? 병 명의의 등기가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정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죠. 따라서 정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죠. 지금 처음으로요 이중양도하고요 법률행위 해석 부분이 두 개가 묶여서 같이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45번요. 법률행위 종류죠. 가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종류요.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동그라미. 채권행위는 앞에 가요. 무슨 계약이야. 앞에 동그라미하고 계약이라고 써봐. 계약.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암기해야죠. 매매, 교환, 임대차죠. 매매, 교환, 임대차.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교환은 봐봐. 교환은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얘기해. 의무부담행위. 똑같은 말이야.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부담행위.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냐? 계약이다. 계약은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알면은 편무계약에 뭐가 있어요? 무상계약에 뭐가 있어? 증여와 사용 대차가 있죠. 그래서 먼저 양심이 있으면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상계약으로 3개,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무상계약으로 2개, 증여와 사용 대차 이렇게. 이것은 뭐다? 채권행위로서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없는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기본적으로 5가지를 알아야 되죠. 자, 먼저 어떻게 첫 번째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다시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또 상속 포기도 있어.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3가지. 다시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계약 해제는 뭐죠? 해제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상대방 있는의 8가지. 상대방 있는 8가지 뭐가 있어요? 먼저 상계 면제. 두 번째 추인 철회 동의.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취소 해제 해지. 그래서 8가지죠. 해제. 이거 뭐다? 상대방 있는이다. 상대방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행위 동그라미. 처분행위 여기 봐봐. 여기 봐. 지상권 줄고.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물권에 가는 거 3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3가지나 4가지.
첫 번째 여기다 써. 지상권 설정행위죠. 또 써. 거기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딱 세 개밖에 안 나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행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알겠죠? 이 네 가지만 하면 돼.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에 관한 행위는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알겠죠? 물권행위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옆쪽 거 또 하나 써. 옆쪽 거 준물권행위 이렇게. 준물권행위 이렇게. 준물권행위는 지금까지 시험에 두 번 다 채권 양도만 시험에 났어. 그래서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쓴다? 채권 양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유상행위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유상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상행위는 뭐다? 그것은 임대차죠. 여러분 봐봐. 임대차 써. 가로 닫고. 여기 임대차 쓰고요. 여기 매매 교환 써봐. 임대차, 매매 교환. 그러고 나서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쓴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유상. 그 다음에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 세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몇 번이나.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무상이죠. 무상은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한다. 뭐? 증여와 사용대차. 증여와 사용대차.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46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2번은요.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여기가 중요하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용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행위를 이렇게. 이용행위만 아니고. 알겠죠? 3번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사자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왜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복대리라고 한다면 사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사실행위에 불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리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은요.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개시되죠. 그래서 대리인이요.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 선고가 되면은 대리권 소멸을 하죠. 그런데요. 맨 처음에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이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리인이 되고 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원칙은 각자가 대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률이 뭐죠? 친권자죠.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두 명이니까 공동 대리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로요. 다른 정함이란 말은 공동으로 대리하라 이 말이죠. 공동으로 대리하는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요.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죠. 그런데 능동 대리는 원칙은 각자고, 예, 그 다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47번은요. 대리 효과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확정되지 않는 것 줄고요. 이것을 유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간다? 유동적 이렇게요. 유동적 이렇게. 기억.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봐봐.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는 확정적 무효죠. 봐봐. 여기 무권 대리 줄고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여기를 봐봐요. 거절했죠. 거절서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권 대리 그러면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거절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강박 동그라미요. 강박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지금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취소할 수 있는 이죠. 그럼 서 이퀄 유동적 유효가 돼. 유동적 유효. 아직은 취소 안 했죠. 그리고 유효이죠. 언제까지? 취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확정적이죠. 늘 조건부 권리죠. 여러분 봐봐.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처분 동그라미 상속, 보존, 담보.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라고 얘기했죠? 몇 번 암기하고 있어. 이거 뭐다? 오케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예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퀄. 정지 조건을 봐봐.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써 거기다가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디귿하고 미음이 되는 거예요. 디귿하고 미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 조건부 권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다? 그럼 조건부 권리니까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처분한다? 그러면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조건부 법률행위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다,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디귿하고 미음. 디귿은 유동적 유효, 미음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 자, 48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거 보면 여기서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를 약정을 했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런요. 매도 동그라미 매도라는 것은 매매의 대리권이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여기 줄고요.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 이건 있죠. 여기다 써 마지막에다가 해제 X 해제할 권한은 없어. 아주 중요하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요.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지금 을이요. 병의 기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다. 줄고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여기까지 줄거봐. 그럼 여기서 누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면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간다?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기소가죠. 본인은 이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봐봐. 을이 중요하다. 을이 줄고 대리인이 이 말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이퀄 본인의 인장 줄고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나뉘었죠.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서명 대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나뉘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유효한 대리인이 줄고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 이렇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다음에 줄고 갑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란다?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이퀄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퀄 대리 관계의 표시. 똑같은 말이야.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똑같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명. 이 말을 현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줄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써 추정 X. 추정이란 말을 쓰면 안 돼. 본다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착오로 취소 X.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다. 그럼 을이 미성년자죠. 지금 대리인이 미성년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무권대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유권대리죠.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지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기 보면 만약 을이 미성년자 줄고 을이 미성년자. 그래서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없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봐. 을이 미성년자 빡세. 그래서 원래는 취소를 못해. 자, 두 번째. 숙권행위 취소 액수. 숙권행위도 취소를 못해. 대리인은요, 아무리 미성년자도 왜요? 숙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숙권행위를 취소를 못해.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열고 닫고 위임계약. 위임계약이라고 그래.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열고 닫고 위임계약. 옆줄 긋고 취소해.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또 써. 마지막으로 하나. 무권대리인 책임액수. 만약 이것이 무권대리다.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무권대리인 책임이 없어. 자, 다시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첫 번째,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 유권대리에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권대리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숙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원인된 법률관계. 뭐라고 한다? 위임계약이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49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아주 간단한 일이죠. 여출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하죠. 거기다가 평생 동안 이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2번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 얘기한 증여죠. 증여. 이것도 뭐다? 103조 위반이죠.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럼 써. 혼인의 불성립을 약혼 애물의 수수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효.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효. 이렇게. 약혼 애물의 수수 거의 똑같이 해제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효가 돼. 그 다음에 3번 수중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줄과 적극가담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줄과 중간 생략 등기 이퀄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해. 미등기 전매. 이것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유효 이렇게 유효 단속 규정 이렇게.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공무원의 직무 줄 것이고 청탁 동그라미 보수로 고액의 금전 동그라미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 그래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주기로 하는 약정 뇌물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중간생략 등기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번이죠. 법률행위 무효죠.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 동그라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했어요. 여기까지 줄고 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 동그라미하고 추인 동그라미.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무효의 3대 원칙. 이런 무효는 뭐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주장하죠. 다시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무효인 것은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가 틀렸어. 그때부터 그래야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새로운 법령으로 본다. D는 맞는데 앞에 여기 처음부터가 틀렸죠.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줄고 취소로 무효 줄고.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하려면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하려면 뭘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률행위에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 이때 추인 동그라미. 이때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을 얘기해. 무효행위 추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러면 큰일 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를 안 했을 때 얘기고, 여기는 지금 뭐죠? 이미 취소를 했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것을 추인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3번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 동그라미. 103조 위반이죠. 여러분이 좀 봐. 법률행위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줄 긋고,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 세 가지,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추인이 되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어? 추인이 되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또 의사 무능력. 다시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세 가지는 추인이 돼. 추인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103조 위반,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마지막으로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뭐죠? 추인이 안 된다. 추인이 된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의사 무능력자. 알겠죠? 자, 4번 무효 동그라미. 이런 무효는 보면 써.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는 무효인 법령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줄고 손해상 청구 줄고 손해상 청구 옆에 밑에다 써.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봐봐. 그럼 채무 불이행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말을 봐. 채무는 뭐죠? 일단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행이죠. 이행기는 중도금 지급 시기를 얘기해. 중도금 지급 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도 되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폭리행위. 여러분 폭리행위가 뭐예요? 폭리행위가 뭐야? 이걸 알아야죠. 폭리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줬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그래. 아까 우리 얘기했죠. 폭리행위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폭리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51번부터는요 물권법이거든요. 5번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